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 정상회의. 2주의 가장 핫한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일부 돌직구 시간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요,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돌직구 고정 게스트. 이분과 함께라면 뭐 어떤 현안을 만나도 든든하죠. 오늘도 든든하게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셔보았습니다. 뉴페이스. 정치계의 개혁 요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3번 김용민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제가 아까 보자마자 외쳤는데 네. 화면빨이 안 받으시네요. 아, 신문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돌아다녀야겠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된 것 남아있는데, 같아요.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실제로 만나뵌 적이 있으실까요? 처음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TV에서만 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개혁 요정이다. 교수님께서는 왜 요정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요정이 이제 그 영어로 페어리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요정이시니까 알고 계시고. 요정. 근데 그가 제가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마법을 걸다. 여기서 요정. 개혁의 마법사신 거죠. 개혁 요정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제가 되는 잘 건가요? 얘기해 주셨나? 네, 너무 잘 얘기해주시는데 의원실에서 이게 만들긴 했는데 지지자분이 먼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네, 제가 또 봤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모든 영상을 다 샅샅이 찾아봤거든요. 네. 네, 막 이렇게 네, 이런 것도 봤어요. 춤을 추시는데 이거는 요정 치고는 너무 네. 무겁지 않냐. 댓글에 네.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누가 개혁 로봇 아니냐. 개혁 로봇? 개혁 로봇 굉장히 아니냐. 뻣뻣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도 혹시 별명이 있으실까요? 저요? 저는 유쿨입니다. 어? 유쿨. 쿨하다. 너무 잘하겠네. 그럼 오늘 유쿨과 개혁 요정이 함께하는 일부 돌직구 그 기대가 되네요.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에서 요새 로봇이라 그래서 네. 그 이제 AI 로봇, 정치 로봇에서 네. 로바마라는 게 있잖아요. 개혁 로봇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AI 탑재한 로봇 정치, 개혁 로봇이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네.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죠. 그건 저희가 같은데? 해석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요정님이 오늘 출연을 네.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네.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널리 제가 왜 나왔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보니까 뭐 만 나이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냥 순수 40대 후보는 김용민 의원님이 유일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가장 영하다 보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서 초선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저랑 김영배 의원이 계세요. 김영배 의원은 좀 뭐 구청장도 하고. 하셨고 이게 정치를 좀 꽤 하셨던 분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초선입니다. 뭐 또 민주당이 더 젊어질 필요도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마감 시간 2분을 아, 남기고 최고위원 후보에 등록을 했다. 네, 이 그랬죠. 정도면은 고민이 아니라 약간 눈치 보다가 등 떠밀려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뭐 눈치보다 등 떠밀렸다기보다는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당 쇄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잘해야 되는 지도부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되고 또 그러면서 또 안 나가면 우리 해야 될 개혁들이 또 자초되는 거 아닌가 그 둘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뭐 되든 안 되든 목소리 선명하게 내고 쓰러질 때 쓰러지자라고 생각해서 결심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힘듦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부산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참배하고 왔어요. 그래.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는 뭐 평소에도 가는 곳인데 오늘 아침 좀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뭔가 선거를 앞두고 인사드리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좀 어땠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큰 마음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각오를 막 다지고 노 대통령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한 그 약간 동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좀 달랐어요. 일단은 슬로건 네. 지금 김용민이 필요하다. 아. 이 슬로건은 누가 지은 건가요? 그 의원실에서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아. 근데 여러 가지 뭐 슬로건들이 나왔는데, 이게 딱 듣는 순간, 이거 좋다. 어떻게 보면 좀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공감이 딱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혁을 선명하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당엔 지금 개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180석 가지고 개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김용민 필요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듣는 순간,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고 결정했어요. 오, 그러면 이왕 나와주셨으니까 왜 김용민이 지금 필요한지 세 가지만 딱 딱딱딱 해주세요. 네. 한 10가지 하시라고. 아니요. 세 가지. 세 가지. 예, 박하네요. 네. 네. 뭐, 첫 번째는, 이게 개혁을 정말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게 180석의 의미가 정말 큰 건데, 그러니까 민생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다들. 민생은 사실 그냥 모든 여당, 모든 당이 의석수 상관없이 하는 것이고요. 180석으로만 할 수 있는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당내 민주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당내에서 의견이 충분하게 표출되고 이렇게 모아져 가는 과정들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또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그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런 답답함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해서 당내 민주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 당의 쇄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당 생활 제일 조금 하고 정치 제일 조금 해본 제가 가장 신선한 생각 가지고 있고 가장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두들겨 보겠다 이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가장 용감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제가 또 뭐 보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초선에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득표율에서 진짜 상위 링크나 네. 1, 2위를 다툰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나와서 당선되는 거 정말 좋은 성적으로 당선되면 당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초선 의원들이 막 밀어주겠네요, 그냥. 막 전화 많이 와요. 네, 너무 초선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뭐 후원금도 막 많이 넣어주시고 계시고 해서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또 찐 정상회의에 특별 게스트로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명 용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저희가 게스트 맞춤. 와. 저렇게 특별히 게스트 대우해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출연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야 가리지 않을게요. 혹시 저희 뭐 녹화니까 이건 네. 너무 나갔다 싶으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알아서 또 잘라주시고 그래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너무 나가셔도 비밀들, 됩니다.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 다 털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 의원님한테 의외의 발언을 끌어내려면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정치계 초고단수시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도와주실 거죠? 제가 선거운동 하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밑밥 뿌리기라든지 아. MSG 툭 쳤는데 좀 한마디 도와주신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네. 굉장히 안에서 꿈틀거렸었고 네. 그리고 당내에서의 쇄신 목소리도 컸고 특히 40대 의원들이 네. 천신김이라고 예전에 천신정. 천신정 네네. 그리고 과거에도 YS나 DJ도 네, 40대 그렇죠. 기순을 들고 나왔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자꾸만 얘기하고 네. 뭔가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당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상당히 올드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올드해지고 네. 또 기득권화되고 특히 180석이 되면서 국회 권력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대통령 권력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더 기득권화돼 있으면서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자기 스스로 쇄신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러한 노력들.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셨다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된 거거든요. DJ에서 노무현으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에는 상당히 아쉽다. 네. 아쉽고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용민 의원께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또 상위권에서 당선되신다면은 어허. 그렇게 민주당을 끌어나가시면은 어허.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네. 갔다 오신 그 보람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이런 감사합니다. 은근한 부담감 좋아요. 정치 초보이다 보니까 아주 어설픈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잘못이 커 보이는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들이 이제 적용되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아직은 좀 이게 좀 잘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욕 엄청 먹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막 이런 경우들도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착한 정치인보다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아하. 네. 모든 걸 다 착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강한 정치인이 될 그 생각입니다. 프로 관종로가 되셔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변호사를 하시다가 네, 또 그랬죠. 국회의원이 되신 거니까 변호사 할 때보다 확실히 좀 국회의원 되니까 뭐 보람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어렵다, 별로다, 힘들다 이런 네.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수입이 줄었고요. 아, 불안하다. 네. 참 큰 문제네. 아, 네. 아니, 그래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은 네. 월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또 이제 또 힘든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또 좀 그래 보이니까. 그래도 아무튼 수입은 좀 줄었고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고. 예전엔 익명성이 보장돼서 어디 가서 좀 뭐 술 먹고 해롱해롱 해도 괜찮고 그렇지. 예, 그랬는데 아. 지금은 야,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 같은 거 다 이제 안 하잖아요. 저희도 진짜 조심해서 모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다가 맥주 한 잔 마셔야 될 때도 있는데 저거 맥주병 빨리 쳐 막 이러고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씩. 요즘에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좀 약간 숫자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수입은 많이 줄었는지, 그 뭐 후원은 좀 필요한지 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후원해주셔야죠. 네, 제가 당당하게 정치하려면 후원금이 그럼요. 필요합니다. 진짜. 네. 그럼요. 예. 수입은 뭐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 후원금이 작년엔 정말 많이 찼어요.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올해 또 새로 후원 계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 아하.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후원 계좌를 별도로 또 여는데 그게 아직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하. 아직 기탁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아하. 다시 뭐 정치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국민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법원을 가면 내가 얼마나 간다고 그놈의 개혁 네.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개혁 네. 할래? 우리가 4.7 재보선으로 이미 의견을 한번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도 솔직히 조금 있잖아요. 있죠. 네. 개혁을 잘 못해서 지금 일단 욕먹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개혁 잘못해서 네. 중요한 말이에요. 개혁을 할 걸 음, 빨리 하고 좀 그렇지. 시끄럽지 않게 빨리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할 듯 말 듯 하면서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자꾸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빨리 돌아봐 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개혁할 듯 말 듯 하면서 언론은 자꾸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이 민생은 팽개치고 개혁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한편 또 개혁은 민생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사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기득권을 해체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을 왜 해체해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재미도 있고, 충분히 이제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인데, 기득권이 그거를 뺏어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거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법원이나 검찰이 호소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기득권 다 편이니까 다 봐주고, 법원 가면, 검찰 가면 윽박이나 지르고, 힘없는 국민들한테 윽박 지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개혁이 사실은 민생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서 생활 적폐라는 얘기 나오대요. 네. 이 정권에 쓴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저는 국민들의 생활 적폐. 네. 그것이 부동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었던 적폐 문제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들 그러면 또 국민들에게 훨씬 더 다가왔을 거고 네, 아, 네. 내 세상을 바꿔주는구나 민주당이 네. 내 삶을 바꿔줘. 네. 그러면 검찰 개혁도 피곤해도 그걸 같이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네. 내년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남은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탄생해서 그런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에 출마를 해주셨으면 하는 특히 2030 네, 젊은 그랬죠. 세대가 민주당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불공정하다, 위선이다, 뭐 2030이 이번에 돌아선 이후로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네. 뭐 불공정?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위선이란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야당은 나쁘다, 대놓고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당은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비슷하더라. 알고 너는 봤더니 믿어보는 더 어려운가요? 네, 알고 봤더니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잘못들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비슷하더라. 라는 것에서 위선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 것이죠. 그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럴 필요성들 있는데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고쳐가면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영민 의원님처럼 젊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민주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파이팅하는 이런 그렇죠. 분들의 네.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압도적으로 제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달라졌네? 뭔가 최신의 변화가 기류가 있네? 그렇죠. 네, 세대 교체의 분위기가 감지되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저쪽 당은 오히려 이제 당대표의 초선이 출마해서 더 활발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자체가 주는 또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당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 생초짜 초선이 네. 1등으로 당선됐다, 압도적 1등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좀 김영민 의원님 제가 이제 검찰은 아니지만 네. 뒷조사를 좀 했는데 그렇군요. 저는 검찰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 김영민 의원님이 이번 선거에서 이 다른 뭐 여러 명의 좋으신 후보들도 있지만 이게 합종 연행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표하고 최고야. 야, 너 찍어, 나 찍을게. 근데 김영민 의원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몇 군데서 확인했어요, 정말. 네. 차기 대선과 총선까지 민주당의 승리를 김용민과 함께 이끌어갈 당 지도부. 네. 솔직히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 대표님 네. 하는 거죠? 네. 좀 들어가네요. 네, 그거 참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기 그렇고.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근데 이 생각을 합니다. 진짜 리더십, 강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이고, 그리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영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민생과 균형감 맞출 수 있는 이 세 가지 강점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네,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선에 가는 길이 좀 땡겨질 거예요. 맞습니다. 친 정상회의 돌직구 마지막 한마디 우리 김용민 요정님께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뭐 하고 네. 싶은 말 한마디 뭐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빵, 네, 알려주시죠. 네 개파가 없는 저로서는 네. 네. 대의원 권리당원 다 2인 1표입니다. 아니, 1인 2표입니다. 네, 네. 대의원 권리당원 다 1인 2표입니다. 2인 1표 하면 안 되죠. 큰일 나. 큰일 나죠. 1인 2표입니다. 어. 한 표는 마음속에 혹은 여기저기서 추천해 주신 분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 남은 한 표 꼭 저한테 주십시오. 아. 네,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우리 당 쇄신하고 달라졌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의 개파는 국민이다.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좋네. 찐 정상회의 돌직구 두 분의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유용하 교수님 그리고 김용민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